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작가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핀셋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고 나오던데 이 핀셋 규제가 무슨 뜻인가요? 예, 아까 고영건 1차관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광명하고 그다음에 부산 기장하고 진구 거기다가 이제 서울 강남 4구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핀센트는 집으면은 그 특정 부위만 딱 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집죠. 그죠? 그래서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은 과열지구라든지 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에 규제를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라는 의미의 핀셋 규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이고요.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고 보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보다도 한 30 정도 높다라고 보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높게 돼 있는 게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은 이미 111% 넘게 배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구가 한 집을 다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집이 없다고들 하느냐. 서울만 딱 놓고 보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47%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상 투기적 목적에서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 때는 늘 서민들을 다치지 않게 일단 방패를 쳐놓고 아마 해야 되는데 핀셋 규제를 잘못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만 딱 집었다가 이걸 딱 풀어놓으면 다른 데서 풍 터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실밥이 다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핀셋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민들만큼은 실수요자만큼은 다치지 않게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태로 검찰개혁이 오리무중이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스승이었던 것 같죠. 아마 이분에게 책임론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에게. 2011년 검찰개혁을 다룬 검찰을 생각한다를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공동 집필하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김인혜 교수가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핵심이 뭡니까? 예. 검찰개혁의 핵심은 역시 검찰의 그 정치화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패검사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되겠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검찰의 모습을 봤는데요. 네. 우병우로 대표되는 정치검사 예. 그리고 또 진경준으로 대표되는 부패검사 예. 이 두 가지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하는데 이제 핵심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 핵심은 역시 검찰에게 예. 한국 그 형사사법상 그리고 네. 공권력 구조상 가장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예. 그 누구도 좀 견제할 수가 없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정치 권력과 함께 정치적으로 한국을 농단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점에 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초점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하고 또 서로 견제하게 할 것이냐 네.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네.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예.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문제 예. 그리고 법무부로 하여금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주된 네. 개혁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상당히 교수님 더우십니다. 정리를 딱 해주셔가지고 딱 정리가 제 머릿속에 됐습니다. 예.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검찰 개혁이 보통 우리가 이제 군에 가면 시범 조교로부터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겠다라고 예. 딱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검찰 개혁의 성공이 국방 개혁, 재벌 예. 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예.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첫 단추가 안경환 법무장관의 낙마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안경환 교수님의 낙마 문제는 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야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행한 네. 일이고 상당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국 수석으로 대표되는 그 인사의 문제로 네. 본다면은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네. 제대로 가동을 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다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된 것이죠. 네. 다만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10일 정도가 됐는데 네.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도 좀 감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측면에서는 역시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네. 살펴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그 후보자의 낙마로 일정의 예. 차질은 벌어지겠으나 검찰 개혁의 문제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워낙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나 그 네. 검찰 개혁 과제라든가 네. 또는 그 방법 등이 널리 국민들에게 일단 공유가 돼 있죠. 네.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가 그 촛불 시위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네. 적폐청산의 1호로 검찰 개혁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자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정의 차질이 조금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은 크게 흔들림 없이 갈 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또 검찰 개혁에 관한 그 인식이 깊으시고 예. 또 철학도 깊으시기 때문에 예. 중요한 그 방향타를 잘 잡으실 것으로 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 청와대가 오늘인가요? 이런 이야기 어젠가요? 예.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 해석이 돼야 됩니까? 저는 뭐 별달리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좀 지나친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일감인데요.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안경환 교수님의 그 판결문 네.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내용이 중요하지 그 유출의 경로 이런 네.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네. 그리고 유석수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돼서 옷을 벗는 과정에서 예. 역시 내용보다는 문서 유출이 문제다라고 예. 하면서 몰아붙였던 그런 예. 기억이 또 안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역시 내용을 좀 중심에 놓고 예. 뭐 좀 가볍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만 이것을 뭐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있는데 네. 검찰이 뭐 비록 이번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직적인 저항을 네. 지난 참여정부 때만큼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시스템도 일정 정도 지금 예. 이제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또 네. 지나치게 또 많은 그 고위직 검사들이 부패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시스템도 사실상 약간 무너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정 검사가 주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런 정치적 문제나 또는 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검사들이 그게 따라간다든가 하는 네. 그런 뭐 조직적 움직임은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저항? 네. 이런 것을 뚫고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죠. 예.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국민적 지지가 예. 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지지는 이미 뭐 적폐청산 1호로서 검찰개혁이 얘기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고 네. 또 소통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고 네. 그것도 추진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네. 근본적인 힘이겠죠. 네.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잘 준비된 네. 그 계획안 또는 예.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뭐 조국 수석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많은 또 연구도 하셨고 네. 또 그동안 참여정부 이후에 많은 연구 논문도 나오고 또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만 잘 모으면은 좀 네. 잘 짜여진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역시 이게 검찰개혁의 대부분은 또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네. 이 이제 행정부가 주도가 되되 네. 입법부와 함께하는 그러한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입법부에 검찰개혁에도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부분 검찰개혁의 대회에는 다 동의를 했고 네. 다만 뭐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 입법안으로 또 네. 많은 또 법안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안 등의 법률안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국회에서도 상당히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검찰개혁에 관한 한 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대로 처리하되 네. 검찰개혁에 관한 한 협치를 잘 하면은 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 것 중에 예. 하나가 제도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과연 이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 국회 입법부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예.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 조직 내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법고시 출신들의 기수. 예. 그런데 이것들이 최소한 변호사 시험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면 예. 그 기수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다른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수 예. 다음의 어떤 단결력 예.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예. 좀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 그럴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두 번째 측면 즉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네. 검찰의 소위 기수 문화 또는 뭐 달리 얘기를 합니다만은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검찰 개혁의 우호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국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다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회도 상당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또 국민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일부 국회의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피해자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일단 이 망가진 국가 시스템 네. 이것을 좀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제 인사 제대로 된 이제 네네. 비어 있는 공석 장관 등의 인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되면서 국가를 일단 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이게 정책 대결을 벌인다든가 네. 아니면 정치 대결을 벌여야지 지금 이제 망가져 있는 시스템도 전혀 손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네. 사실 국민에 대한 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속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개혁 예. 방향 평소 소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상 그 뭐 국민들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만 적폐청산의 1호 그 이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사실상 이게 그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2011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 2012년도 대통령 네. 선거 때 네. 그때도 후보로서 검찰개혁 공약을 또 발표를 하십니다.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벤처 여검사 등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네. 검찰개혁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를 하고 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도 역시 예.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를 하시죠. 예.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국가 개혁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아젠다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재벌 개혁 문제, 네, 네.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안정을 포함한 이 한반도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직접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걸 여쭤봤던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임명하면서 예. 국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또 예. 전 대표에 대해서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 틀려진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관성, 그러니까 정치 검사의 개혁 예. 이 문제에 대한 일관성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생각의 깊이가 뭐 이렇게 굉장히 깊으시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순간적인 한두 번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네. 뭐 쉽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뭐 책을 쓰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깊이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식물을 놓고 보면 예. 잡초를 뽑을 때 뿌리채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뿌리가 조금만 남아도 다시 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박정희 정부 18년, 예. 전두환 8년, 예. 노태우 5년 군사정부입니다. 예. 김영삼 정부, 예. 국민의 정부라고 했지만 예. 문민정부. 문민정부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예. 두 번의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의 야당 예. 진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예. 그다음에 보수가 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습니다. 이 검찰이라고 하는 그 뿌리는 예.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을 똘똘 뭐라 그럴까요? 막 뭉치게 만들고 네. 그런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세력들의 뿌리가 있는데 예. 이게 한 정부에서 개혁이 가능할까요? 제도 개혁은 어느 정도 네. 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검찰 개혁을 참으로 시도했던 네. 참여정부에서도 사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네. 그런 제도는 어느 정도 완비를 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그런 측면의 과제, 네. 즉 수사권 기소권을 조정한다든가 네. 고용자 비리조사처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이라는 또 성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걸 비춰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검찰청법 개정을 발판으로 삼아 예. 제도적 개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뭐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적폐가 네.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도 개혁만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제도 네.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예. 좀 선진 시스템 예. 민주사회의 좀 자율적인 검찰상 예.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예. 그런 검사 이런 것 상을 네. 빨리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검사들도 스스로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예. 그것을 좀 체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법부가 상당히 좀 뒤숭숭합니다. 예. 검찰뿐만이 아니라 예. 대법관 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예. 법원 내에서의 문제. 예. 왜 이게 지금 또 다시 출렁거리는 겁니까?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법원의 개혁 부분은 뭐 당연히 네.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그게 맞게 네. 법원도 개혁이 돼야 되겠죠. 네.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너무나 막강하다. 예.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면 대법관도 다 본인이 다 제청을 하기도 하고 네. 헌법재판관도 일부는 지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데 이제 법관들을 이제 지명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밑에 예. 직원이라고 아닙니다만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혼자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심각한 관료주의 문제, 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그 대법원 그 법원의 문제로서는 이게 대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의 반대 형상입니다만 지방 분권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서 네.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분권의 현상.
분권의 필요성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질 않죠. 고등법원 다니든 아니면 지방법원 다니든 이게 좀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네. 사법 행정 네. 뭐 검찰도 비슷합니다만 검찰 행정이 좀 지방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네. 지역 스스로의 이제 동력을 좀 찾아나가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네. 지금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큰 문제죠. 그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판사들 스스로가 예.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좀 더 점점 쌓여 나가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좀 네. 제도적 기초가 좀 필요하다. 예. 뭐 예를 들면은 판사 회의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네.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방법원의 법원장 네. 같은 경우도 좀 더 상상을 해보면은 네.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순서를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투표를 해서 네.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법원장을 뭐 그냥 대법원장이 다 임명을 해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대법원의 문제를 이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겠죠. 상권 분립 체계 하에서 정부가 이렇게 적폐의 모습, 뭐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예. 국회도 일하는 사람이 10명, 당대표 5명과 원내대표 5명. 예.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예. 이루고 그래도 아무도 반성하거나 예. 변화를 느끼지 않는 예. 그런 제도로 가져왔지 않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하대학교 김인혜 교수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